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장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서였을까요? 지금 시간외에서 4%대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다 애플이 1분기에 아이폰 판매량 급감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애플도 상승을 나타내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1.59%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또한 1%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금 5천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고요.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을 나타냈는데 특히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 경기 위축되는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좀 주가에 도움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클로징 라이브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 어닝 시즌 정점이잖아요. 어떻게 좀 상승을 이어갈까요? 먼저 뉴욕 증시 마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앵커님이 긍정적으로 보자 했던 것들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던 스포티파이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업들이 모두 좋은 후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 건축 허가가 이제 3.7% 감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부동산 시장 여전히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죠. 근데 다만 신규 단독주택 판매가 8.8% 급증을 하면서 좀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드북 지수, 이거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인데 5.3% 증가했습니다. 평균치를 웃돌면서 그래도 소비에 있어가지고 줄어들진 않는구나, 이런 안도감을 좀 주는 모습이었고, 시장 주변 상황들을 보면 국채 수익률이 조금 그래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4.62%대 수준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 있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금 가격은 이제 주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디오 기업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였고, 그러면서 주가가 11%나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비용을 절감을 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4%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이제 매출이나 수익이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UPS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UPS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한 10억 달러 정도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 마감 후에 테슬라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당 45센트 정도 EPS를 발표를 했는데 47%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213억 달러 정도로 9%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대치에 굉장히 못 미치죠. 기대치는 EPS가 49센트인데 2센트 정도 못 미치고, 매출도 222억 달러인데 거의 9억 달러 정도 못 미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방송하면서 몇 번 이제 실적 시즌에 애플 주주들하고 그 테슬라 주주들하고 움직이는 패턴이 좀 다르다, 반대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테슬라 주주들은 실적 발표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들 모여들어서 매수세를 먼저 일으키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모여가지고 수익 실험부터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그 전형적으로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테슬라 주주들이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테슬라가 주주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기존의 모델 2 3만 달러 이하의 모델 2를 갖다가 이제 철회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발표한 게 저가형 미래 차량을 이제 라인업을 갖다 새로 우리가 짜서 신차로 발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모델 2 철회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로 여겼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 실적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EPS가 1달러 20센트가 나왔고 36억 6천만 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게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 시간 내에서 역시나 5%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지난밤에 이슈가 됐던 경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S&P 글로벌 PMI 구매 관리자 지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50.9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건데 이 3월 달까지 멀쩡하다가 4월 달에 기대치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신규 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 심리마저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는데 49.9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조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고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금 굉장히 50.9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동안 서비스업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여겨졌는데 고용이 하락하면서 서비스업도 좀 불안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가 위축됨이 드러남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급부상했습니다. 그게 오늘 좀 뉴욕 증시 상승에 좀 도움이 되었고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나타낸 이후에 몇 분 사이의 시간 내에서 급등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9%대까지 상승률이 더 넓어지고 있네요. 자, 그 외에 업종별 종목별 흐름도 살펴주실까요? 네, 재료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고 오랜만에 정보기술하고 통신업종이 동반해서 같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보기술업종 속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버를 가지고 왔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지금 잭스에서 우버에 대해서 반등할 정도 됐다.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다. 4주 동안 13% 하락했는데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고 앞으로 더 상승하는 그런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캐나다를 비롯해서 유럽이나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확장해 가면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출이 올해 내년 해가지고 각각 1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에 38%나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한 68%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5월 8일 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전년 동기 때는 8센트 손실이었는데 이번에는 21센트 순이익으로 전환될 전망이라서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크게 이슈가 됐던 종목들 중에 보잉이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스피릿이라는 회사, 스피릿 에어로스페이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제 항공 부품, 항공기 요구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걸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에어버스에 납품하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에 대한 가치평가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잉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737 맥스 9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심층조사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상원의 청문회까지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이제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1분기는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이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최근에 보면은 항공기를 납품하는 그 납품 주문 잔고가 5,591대나 남아있다. 즉 세계적으로 보잉과 에어버스를 빼면은 이 상업용 항공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그래서 요 위기만 잘 넘기면 충분히
충분히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보잉이라는 회사를 지난밤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회사들 중에 이제 메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또 많이 가졌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근데 메타가 이제 헤드셋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를 사용하는 게이머들이 이제 헤드셋을 끼고 자기 전용 게임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헤드셋 산업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메타가 이제 다시 장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에이서스라든가 아니면 레노버라든가 이런 노트북 회사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증강현실 기술을 좀 더 이제 노트북 시장으로 집어넣으려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 플랫폼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EPS 예상치가 $4 28센트나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361억 달러나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500 선에서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주목된 등락률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에 메타의 실적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